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5년 만에 돌아온 가황 나훈아의 콘서트. 그 여파 어마어마하죠. 기자님 보셨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명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묘사한 모습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참. 김광원 기자가 6년 전인가요? 예, 나훈아와 관련된 책을 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간단하게 말하면 나훈아는 명창이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예능이 판소리거든요. 네. 숙종 임금님 때 이후에 생겨나서 조선 후기를 풍미했습니다. 판소리는 이야기 혹은 말과 노래가 같이 가는 장르입니다. 사설과 노래, 연기를 가장 잘해내는 사람들을 명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명창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현대 가수는 누굴까 이렇게 살폈는데 결론이 나훈아였습니다. 그것이 책을 쓴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소리에서도 사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한민국 어게인 공연에서도 물론 뭐 나훈아의 노래도 노래지만 노래 중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몇 마디 말이 아주 뼈 있는 일침이었고 뭐 핵폭탄급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명창은 또 노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 중에 사설을 하고 그래서 뭐 말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게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나 노래, 사설이 가진 메시지가 명징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명창도 그렇죠. BTS도 2번이나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까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우뚝한 사람이 이번에 확인했듯이 바로 나훈아입니다. 맞습니다. 판소리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품격 높은 사설 때문에 충청도가 진정한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보는 연구자가 많습니다. 이 판소리가 제 모습을 완전하게 갖춘 시기를 18세기 말로 추정하거든요. 네. 이 시대 명창이 하한담, 최선달, 우춘대 이런 분들인데 이 중에 하한담과 최선달이 충청도 출신이고요. 특히 최선달은 천민이 아니고 양반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판소리 사설의 수준을 볼 때 지식인들의 가세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충청도란 지역과 또 충청도 하면 양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반들이 주목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의 명창들도 당대의 사회상과 여론, 뭐 나름의 의견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판소리 사설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 그렇죠. 그 이번 공연에서 보면 나훈아 본인 스스로 저는 좋은 가사를 쓰려고 책을 많이 읽는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나훈아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독한다고. 사설과 소리를 충실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옛날 소리꾼들의 전통하고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가황 나훈아 스스로도 자신을 가수라고 하지만 뭐 여러 인터뷰나 사회에서 대우하는 걸 보면 그냥 가수, 단순한 스타, 셀럽 그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소리꾼의 전통이거든요. 네. 소리꾼은 소위 말하는 광대 중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 쌍둥하는 사회였잖아요. 네. 소리꾼은 엄밀히 말해서 천민이었거든요. 양반가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연회가 끝나면 다른 광대도 뭐 줄타기 이런 관객들 한쪽에 밥상을 차려줬는데 소리꾼만은 이 양반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큰 대접이죠. 네. 소리꾼들이 종종 양반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적벽가를 부를 줄 아십니까? 양반이 광대에게 존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십니까? 이렇게. 특히 그 시대엔 굉장히 파격이었을 것 같아요. 예, 파격이죠. 네. 이 판소리에 담긴 내용 때문에 존중을 해준 거죠. 특히 적벽가는 양반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딱 정중하게 던지는 거죠. 네. 근데 다 그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리꾼에게 폄훼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또란광대가 대표적입니다. 대략 이 동네 광대 이런 뜻인데 당연히 뭐 하대를 했겠죠. 네. 나훈아는 언필칭 대한민국 대표 명창입니다. 아무도 하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켰다는 등 공연에서 내놓은 여러 말들이 폭발적으로 회자되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켰다 이 말은 여러 정치권에서도 인용을 아직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 주변 사람도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창의 말 한마디가 이 여론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국민들의 다양한 담론은 나라를 지키는 힘입니다. 정치가 이상적으로 안정되면 말이 필요 없겠죠. 뭐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를 느낀다면 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국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를 막는 방법입니다. 네, 국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를 막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로부터 우리나라 임금과 신하 간에 활발한 토론하기도 했고 상소 같은 제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나라, 어떤 시대든 권력자들이 국민의 목소리라는 다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쇠락하거든요. 세종 임금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비록 꼴배는 사람 말도 반드시 들어봐서 옳으면 받아들이고 비록 맞지 않더라도 죄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네.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훈아의 말도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가 역사적 전통이나 언어적, 사회적 환경으로 봤을 때 여론과 다양한 집단의 수기를 거친 지혜가 정치에 반영되는 양과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훨씬 빠르고 또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딱 두 가지인데요. 뭘까요? 하나는 한글입니다. 네. 임진왜란 때도 임금님이 급하니까 선조 임금이 백성과 소통하려고 한글로 교지를 내렸잖아요. 네. 한글은 어떤 문자하고 비교해도 쉽게 읽히고 내용이 잘 파악됩니다. 어떤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게 자신감의 원천이 되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자신감 같은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과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네. 역사를 보면, 근현대사를 보면 228, 4.19 그리고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력은 시민들의 동의였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자신감 이야기하셨는데 이 228 민주운동도 대부분 학생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그렇죠? 시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소통의 두 번째 요소는 또 뭘까요? 잘 모이는 겁니다. 네.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한국에서 14년 동안 살아온 영국인이 있습니다. 필서방이라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가 이제 한국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은 퇴근 후에 동료들과 자주 모이는 것 같다. 동호회나 개모임도 많고 그 점이 영국하고 너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어느 교통 전문가가 우리나라 교통체증의 원인은 도로나 자동차 대수보다 모임이 많아서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임이 많아서다. 그렇죠. 그래서 혼잡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인맥상통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임들도 한글이라는 그 정보를 유용하게 전달하는 문자와 함께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 여론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창의 공연이 대한민국을 웃기고 울리고 근데 이것을 넘어서 또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